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BMW 차량이고요. 자, 일단 천천히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이분은 다른 채널에 두 번 출연해주신 한 분은 소토가님이고 또 한 분은 전민진 카시트님의 출연을 하셨다고 합니다. 대박. 네. 자기소개 좀. 네. 네. 그 은평구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이고요. 40대 초반이요? 네. 일반 회사원입니다. 회사원. 저기 정확한 보험료 때문에 그런데 혹시 나이가 혹시? 43살입니다. 43. 올해 44살입니다. 오늘 44. 슈퍼 동화. 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요거 차량 소개 좀. 차량명, 연식 등급. 네. 뭐 소개해주신 대로 BMW M340i 차량이고요. 네. 21년식이고 네. 지금 차량 구매한 지는 거의 한 1년 정도 딱 됐습니다. 1년 정도? 네. 가솔린 EWD 차량이고. 네, 후륜구동 모델이고, 네. 그 국내에는 사륜구동 모델이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해외에는 사륜구동 모델이 있는데 국내에는 없습니다. 외건만, 그쵸? 네. 투어링만. 투어링은 원래부터 사륜구동만 있어가지고. 네네. 네. 자, 그러면 사용기간 한 1년 정도? 네. 키로수가 혹시 어느 정도 되셨어요? 키로수는 지금 11,000 정도 됐습니다. 11,000km 정도? 야, 이 차 사기 전에 혹시 그전 차는 어떤 거 타셨어요? 전에는 박스터 타고 있었고요. 박스터요? 네, 결혼하기 전에 박스터 타고 있었고. 네. 지금 이제 결혼해서 문짝 4개짜리가 필요해서 M340i 차량으로 변경했습니다. 대박. 박스터.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구매한 이유를 좀 여쭤봐야 되는데요. 네, 혹시 이 차를 구매하신 이유가 되게 차량 되게 많았을 거잖아요. 네. 문짝 4개는 4개지만 더 많은 다양한 좀 더 큰 차라든지 되게 굉장히 많을 건데 혹시 이 M340으로 선택하신 이유? 우선 뭐 예산은 한 뭐 1억 언더에서 7, 8천 정도에서 이제 골랐고요. 네. 그리고 이제 너무 하드하지 않고 이제 뭐 패밀리 세단이 될 수 있으니까 너무 하드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적당한 성능을 찾다 보니까 딱 M340i 정도 차량이 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보면 그 330i 차량, 그러니까 예전에는 330i였는데 330i가 단종이 되고 이제 우리나라에 330i 차량만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차량이랑 M3 딱 중간에 있는 포지션이 이제 M340i 차량이고요. 이제 대충 마력은 보통 400마력 정도 되면은 스포츠카라고 하는데 이제 387마력 정도 되고 토크가 51토크 정도. 아쉽겠어요. 400마력 됐으면 스포츠카였는데. 그쵸. 또 13마력이 좀 부족한 거죠? 네, 보통 한 400마력 정도 되면 이제 스포츠 차량이라고 하는데 얘도 이제 387마력이라서 뭐 일상 주행하기에는 충분하고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남죠. 나중에 이제 뭐 이따 한번 밟아드릴 텐데. 네. 좀 BMW에다 좀 400까지 딱 맞춰놨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400마력 스포츠카인데 뭔가 좀 사실 좀 아쉽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M3가 이제 위에 있기 때문에 그 팀키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아마 마력수를 그 정도에다 맞추지 않나 싶어요. 그 정도에다가. 그럼 이거 경쟁 차종 혹시 전혀 없으셨어요? 경쟁 차종 많죠. 근데 뭐 벤츠의 CLA45S 모델이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걔는 크기나 아니면 옵션이나 이런 게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제가 옵션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M340i가 딱 적합해서 M340i로. 그럼 벤츠랑 이제 요 BMW 요거 두 개랑 이제 고민을 하신 거네요? 사실 뭐 고민한 차량은 뭐 여러 개 있었어요. X4나 X3도 M40i가 있거든요, 모델이. 네. 근데 이제 걔들은 이제 올해 그 LCI가 되면서 제가 구매할 때는 너무 그 이제 연식 변경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제외를 했고요. 그리고 뭐 타 브랜드에도 비슷한 포지션은 많습니다. 뭐 제네시스도 3.3 모델이 있고, 뭐 아니면은 그 스팅어도 있고. 근데 많이 있습니다. 근데 M340은 그걸 다 제끼고 이걸 하신 거는? 근데 우선 제가 원래 BMW를 좀 좋아하는 것도 있고, 예전에 320D를 탔었어요. F바디 시리즈. 이거는 G바디고요. F바디 때 320D를 탔었고, 지금은 3시리즈 제가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이 시리즈에 비슷한 성능으로 가려다 보니까 약간 예산도 초과가 되고, 그리고 이제 성능도 조금 안 맞아서 540i 같은 경우는 퍼포먼스 모델이 아니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이제 지금 이 차량과 동일한 엔진이 들어갔는데 약간 이제 뒤튼된 엔진이 들어가는 모델이고요. 그래서 그냥 M340. 자, 요거 차량 금액이 좀 궁금한데 이거 차량 금액이 혹시 어떻게 돼요? 제가 그때 구매했을 때 이게 그 옵션이 2개가 있었어요. 올해는 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옵션 풀옵션 차량으로 구매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세금 다 포함해서 한 7,800 정도 준 것 같습니다. 7,800 정도. 할인은 어느 정도? 할인은 그때 이게 워낙 대기가 긴 차량에서 할인은 별로 없었고요. 그때 한 300만원 정도 받은 것 같아요. 300만원 정도? 저기 근데 무조건 M340만 이제 고민하셨던 거였죠. 330i나 320 이런 거 굳이 고민 안 하셨죠? 네, 걔네들은 이제 뭐 출력이 안 되니까. 재미가 없어서 일단 구매 대상이 아니었고요. 제외. 자, 결제는 혹시 어떻게 하셨어요? 일시불로 했습니다. 일시불? 매우 멋지신 일시불. 보험료가 좀 궁금한데요. 저는 사고가 난 적이 없어가지고 제 와이프랑 부부 동반해서 이번에 얼마 전에 12월에 갱신을 했어요. 12월에 구매를 했거든요. 재작년 12월. 그래서 갱신할 때 68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엄청 싼 거죠? 네, 엄청 싼 거죠. 다른 분들의 동년배 나이에 비해서 엄청 싼 거죠?
근데 뭐 사고를 안 내시면 이제 제가 운전 경력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좀 싼 거고요. 아마 뭐 어린 친구들은 20대 분? 20대 분들은 사시면 꽤 나오실 거예요. 1,400 나오시는 거예요. 3,400 정도. 네네. 자, 연료에 대한 질문인데 네. 일단 이거 가솔린이잖아요. 네. 일반료, 고급료 어떤 걸 넣고 계신지. 이거는 고급유 권장인데 일단은 고급유를 거의 넣어야 되고요. 네. 물론 당연히 일반유를 넣어도 되는데 이상은 없는데 이제 고급유 권장 차량이고 세팅이 고급유로 되어 있어서 네. 뭐 노킹 현상이나 이런 거를 좀 억제하려면은 고급유를 주의하고 있습니다. 차주님은요 무조건 고급료? 네. 일반유 넣어본 적 없죠? 네. 이게 근데 어차피 일반유를 넣게 되면 또 엔진 ECU가 다시 또 학습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그 실제로는 고급유가 연비가 좀 더 좋아요. 그래서 이제 고급유를 그냥 고급료. 만땅 비용이 좀 궁금한데요. 딱 넣으면은 한 최근에 한 1,800원 중반 정도 고급유 가격이거든요. 네. 그럼 한 9만 원 정도. 9만 원 정도. 혹시 탱크 용량 혹시 아시나요? 한 58리터? 58리터. 그 정도 알겠습니다. 58리터, 60리터. 대부분 잘 모르시는데 그래도 알고 계시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만땅 넣었을 때 주행 가는 거리 나오잖아요. 다음 주유소까지. 제일 잘 나왔을 때가 한 몇 가지 나오셨던 것 같으세요? 한 500km, 600km 정도 나오고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뭐 부산이나 이런 데를 제가 얼마 전에 부산 다녀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한 반 정도 쓰더라고요. 그거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연비 주행 하면은 그래도 한 800~900km에서 1000km는 가지 않을까 싶어요. 야, 800km 1000km? 네. 그냥 올 때 제가 오. 그 집에서 여기까지 도착할 때까지 한 15km 나왔거든요. 이야, 그럼 거의 그냥 만원당 100km 정도, 그쵸? 네. 야, 근데 그럼 600km는 약간 좀 풀악셀인가요? 풀악셀을 5분의 1 정도. 한 5분의 1 정도 풀악셀 치고 그냥 뭐 일반과 뭐 시내에서 했을 때 한 500~600 정도. 제일 못 나왔을 때가 몇이에요? 지금 안 나온 게 한 5~6km? 저기 주행 가는 거리. 주행 가는 거. 네, 거기 트립상에 나왔을 그게 때. 한 500km 정도. 제일 못 나왔을 때가? 네. 제일 잘 나오면 한 800~900km까지도 나온다는 거. 네. 자, 연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아까 이제 제일 잘 나왔을 때 연비가 뭐 지금 올 때도 15km 정도 나왔어요. 올 그러니까 때도? 뭐 네. 고속도로에서 정속 주행하면은 뭐 18km 그렇게 가셨던 거. 18km까지? 이야. 뭐 내리막이고 뭐 한 80km, 100km 정속 주행하고 이러면은 네. 15km에서 20km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구매하고 나서도 지금 보시면 네네. 네, 이게 출고 후거든요. 출고가 일단 평균 10km, 11km고요. 그리고 그 오늘 보면 주행 시작 후 이게 한 지금 13km 정도고요. 그 올 때는 계속 고속 주행으로 와서 15km였고 지금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떨어져서 지금 13km 온 거고요. 이야. 그리고 뭐 주행 후는 지금 보시면은 뭐 10km 정도 나오고 있네요. 보통 사실 M이라고 생각하니까 M자가 일단 들어간 거잖아. M340이니까 연비가 그래도 한 5km, 한 6km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근데 5km, 6km는 한 그 슈퍼카 정도고요. 요새는 뭐 포르쉐나 BMW나 뭐 독일 차들이 워낙 성능이 좋아서 연비가 좋아서. 연비가 좋아서. 사실 뭐 기름값 걱정 뭐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아니죠? 네. 배터리가 왜 뭐예요, 저거? 저거는 이제 그 충전. 어차피 얘가 이제 정속 주행하고 나중에 그 주행을 할 때 실제 얘 배터리 충전하는 거를 보여주죠. 그렇죠. 네. 그렇죠. 잠깐. 뭐지? 했던. 자, 한 달 유지비가 좀 궁금한데요. 유지비가 제가 뭐 1년에 한 10,000km 정도 타는 것 같아요. 딱. 이번에 1년 됐나 10,000km 정도 탔더라고요. 근데 그 월 2번 정도 주행하는 것 같아요. 월 2번 정도. 이 차 장점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우선 뭐 다른 3 시리즈에 비하면 얘는 그 옵션이 굉장히 좋아요. 웬만한 옵션 다 들어가 있고요. 저는 이제 별도로 그 차량 외관 조금 꾸며놓은 거랑 그리고 그 M 퍼포먼스 배기 아까 이제 시동 걸 때 좀 느렸지만 일반 순정 배기는 아니고요. M 퍼포먼스 배기라고 BMW에서 제공하는 정식 튜닝이 들어가 있는 제품 지금 차량입니다. 튜닝 별도로 하신 거예요? 네, 별도로 튜닝을 했고요. 튜닝 비용 한 300 정도 쓴 것 같아요. 300 정도. 저거 웬만한 옵션이 다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반절 주행이라든지 네. 통풍은 빠졌어요. 3 시리즈에는 원래 통풍 시트가 들어간 모델이 없어요. 그러면... 이 금나누기를 하느라고. 금나누기 하느라고. 지금 넣어주시겠죠? 그러면 웬만한 옵션 다 들어가 있다는 게 혹시 어떤 옵션을 보고 다 들어가 있는 것 같다? 일단은 뭐 반자율 주행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당연히 열선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뭐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앞유리 이중 접합률이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이 지금 버킷 시트 스포츠 버킷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뭐 그냥 알고 계시는 옵션 웬만한 거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벤츠는 카플레이랑 그 안드로이드 오토가 유료거든요. 네. 근데 당연히 얘는 무료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무선으로 연결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 제가 이제 차에 딱 앉아서 시동을 걸면은 바로 연결이 됩니다. 진짜 통풍 빼고 다 들어가 있다. 네. 뭐가 빠졌지? 국산차 중에서? 뭐 고급 옵션은 통풍 시트 정도. 통풍 시트 정도. 고스트도. 그거는 이제 진짜 고급 차량. 그쵸. 그쵸. 네. 제가 원래 좀 깜짝깜짝대는 거 좋아해서요. 네. 그리고 또 혹시 장점이? 장점은 당연히 이제 성능인데요. 네. 지금 이제 조금
직선에서 조금 보여드리면 아, 네. 네네. 아, 네. 네. 말로 이게, 보여주시는데. 네. 스포츠 모드. 아, 예. 아, 소리가 조금 다르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팝콘 소리도 좀 들리실 거예요. 들려. 딱 듣기 좋은 소리인데? 네, 근데 이거보다 사실 더 큰가요? 더 크게 나고요. 지금 제가 조금 지금 아니네, 정말 핑을. 네네. 잠깐만요. 네. 방금 이 길이. 네. 이게 지금 얘가 후륜 차량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스노우 타이어. 그러니까 스노우 타이어가 없고 지금 서머 타이어거든요. 방금 약간 짜릿했어요. 뒤가 풀렸어요. 네. 네. 공도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요.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께 차에 대해서 성능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좀 다이나믹하게 보여드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장점이. 근데 우선은 뭐 성능 네.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정도 옵션에 이 정도 성능의 차량을 이제 찾기가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성능이랑 뭐 옵션 이런 거 타협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네. 집요하게. 그리고 또 장점. 장점 뭐 일단은 이런 차량 중에서는 문짝이 4개 있는 차량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일단은 3시리즈 때문에 문짝이 4개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에코 모드로 달리면 아까 뭐 연비 말씀드렸지만 연비도 장점이 되지.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끝. 또 뭐 에코 모드로 가면은 얘도 굉장히 조용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반적인 320i처럼 타고 싶으면 에코 모드로 가시면 되고요. 선택이 요지가 많은 차량이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모드별로 좀 느낌이 완전 달라요. 이거는 그 차를 잘 모르시는 분이 타더라도 이제 모드별로 차이가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좀 차이가 좀 큰 편이고요. 네. 매우 좋은 320i도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반자율 주행이 이게 지금 뭐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예. 차량이 없어가지고 네네. 제가 이제 부산 얼마 전에 여행 다녀왔는데 거의 한 3분의 1 반은 이제 반자율 주행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그 고속도로에서도 좋긴 한데 좀 막히는 주행에서도 좀 반자율 주행이 좀 편하거든요. 신뢰가 가는, 끊긴 거 없이 테슬라 뺨치는. 맞나요? 테슬라가 더 좋죠. 그래요? 네, 다른 이제 채널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네. 뭐 테슬라가 가장 좋고요. 테슬라가 좋아요. 네, BMW랑 벤츠랑 거의 비슷한 정도 수준이고, 근데 BMW 정도만 돼도 충분히 뭐 얘가 알아서 운전하는 거에 그 신뢰감이 좀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더 떨어지는 게 뭐예요? 테슬라가 떨어지는 거. 반자율 주행 중에서 뭐가 이것도 괜찮지 않아요? 근데 그 차선을 막 변경하고 이런 거는 얘가 못해요. 네, 이건 이제 그 자동으로 해주는 건 없고 제가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그 좀 안정적인 거나 이런 거는 테슬라가 더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뭐 있지만,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것도 부산까지 사봤는데 매우 이 정도면은 솔직히 뭐 반자율 주행이라 부를만한 기술인 것 같아요. 매우 편하게 가시네. 네. 그거 하면 근데 좀 졸음 좀 보지 않아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조는 성격이 아니라서. 눈을 크게 뜨고 하시. 네. 그리고 또 장점 넘어갈까요? 그 장점 뭐 근데 M340i가 워낙 구매 리스트에 올려놓으신 분이 꽤 많은 차량이어가지고 뭐 아시는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차피 뭐 자세하게 안 알려드려도 다 뭐 알아보시고 타보시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장점은 그냥 요 정도로. 또 추천종에 생각나시면 편하게 네네. 좀 말씀 좀 부탁드리고, 반대로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단점은 지금 뭐 소리가 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선루프에서 소리가 좀 나요. 근데 이게 사실 뭐 이 차량의 단점이라기보다는 뭐 독일 차량이나 뭐 우리나라 차량도 선루프에서 소리가 좀 많이 나는데 얘가 지금 이제 여름에는 괜찮거든요. 근데 겨울 되니까 좀 소리가 좀 나죠. 그리고 또 단점. 또 단점이 있어요. 차를 사고 나서 자꾸만 이제 좀 나가고 싶더라고요. 단점이죠. 집에서 자야 되는데 자꾸 나가고 싶어지는. 그것도 있고 네네. 이제 차량을 이제 좀 자꾸 네. 제가 원래 순정을 좋아하는데 자꾸 이제 손대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더라고요. 튜닝을 좀 외관도 좀 더 하고 싶고, 근데 저는 그 외관 같은 경우는 디퓨저랑 스포일러밖에 안 했는데 뭐 다른 것도 하고 싶더라고요. 계속 하고 싶어지는. 그 정도? 네, 워낙 뭐 이게 애프터마켓 제품도 잘 돼 있고 BMW에서 제공하는 그 순정 퍼포먼스 튜닝도 잘 돼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가 좀 단점인 것 같다. 또 중간중간에 좀 생각나시면 편하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건 좀 아쉽다라고 하는 거 좀 있나요? 아쉬운 점이요? 네. 개인적으로. 단점 말고 이렇게 해주는 뭐 예를 들어서 통풍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네, 통풍을 당연히 넣어줬으면 좋겠죠. 근데 제가 이런 BMW 통풍이 좀 악명이 높아서 뭐 없는 이만 못한 그런 옵션일 수도 있고요. 이게 BMW 통풍이 나온지 안 나온지도 모른다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되게 시끄럽대요. 시원하진 않은데 시끄럽고 뭐 시원하지도 않고 그래서 뭐 없는 이만 못하다 그런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 정도? 아쉬운 점은? 알겠습니다. 디자인인데 일단 외관 디자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만족하는데 뭐 BMW 디자인이 워낙 좀 그 매니아층이 많아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는데 싫어하시는 분들도 싫어하시더라고요. 처주님은 일단 저는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든다. 네.
극찬까지는 아니죠. 극찬인가요? 극찬까지는 아니고요. 80점 정도? 한 85점. 85점. 네. 네. 실내 디자인은요? 실내는 이게 좀 워낙 그 BMW 레이아웃이 오래된 레이아웃이어가지고 네. 사골이라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저준님 생각은 어떠세요? 근데 저는 이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그 어. BMW 특유의 그 인테리어를 보면 운전자 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요새 다 막 터치로 이번에 그 벤츠 C 클래스가 새로 나온 게 풀체인지 나오거든요. 좀 있으면. 네. 근데 이제 베이비 S 클래스라 그래서 S 클래스 인테리어를 그대로 계승을 했는데 여기가 다 터치예요. 이렇게 쭉 다. 근데 얘는 이제 이런 필요한 버튼들은 다 물리 버튼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저는 물리 버튼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고 이건 좀 많은 분들이 물리 버튼이 좋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저준님도 물리고. 근데 저도 물리 버튼이 더 좋아요. 근데 저는 인테리어가 마음에 드는데 이제 뭐 화려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벤츠가 더 마음에 드시겠죠. 활용을. 근데 저는 벤츠보다는 BM 인테리어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자, 뽑기. 이 뽑기는 존재하나요? 존재하죠. 네. 이게 그 카페에 가보면 몇 가지 좀 이슈가 좀 있었어요. 네. 그 예를 들면 이게 고성 차량이다 보니까 그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이제 많이 쓰면 엔진 오일이 원래는 이제 고성 차량이 엔진 오일이 원래 빨리 닿는 게 맞아요. 맞긴 맞는데 유난히 더 빨리 닳아서 이제 경고등이 좀 빨리 뜨는 차량이 있고요. 엔진 오일을 빨리 보충해라 라는 차량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뭐 다른 이슈가 몇 개가 좀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리콜도 한번 받았거든요. 이제 그건 이제 뭐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저도 이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리콜 한번 받은 적 있었고 그리고 이제 리콜 받고 나서 이제 차의 출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카페에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체감을 못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게 정도가 튜닝한 건 아까 다 말씀을 해주셨고 다 만족하시죠 튜닝도? 후회는 근데 저는 아직 후회한 적은 없어요. 저는 아직 후회한 적은 없는데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거는 이제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또 이제 다른 차를 이제 바꾸고 싶다는 이제 그런 게 좀 있죠. 그거 벽이잖아요, 그죠? 그쵸, 이게 병이죠. 그게 기변병인데 근데 저는 그래도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타고 바꾼 것 같아요. 대박이다. 제가 지금 한 1년 정도인데 네. 자, 시트 포지션인데요. 네. 시트 포지션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전 차량이 박스터여가지고 근데 박스터는 정말 그 진짜 아래까지 내릴 수가 있어요. 시트 포지션이 정말 낮아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도 운전하는 시트 포지션을 좀 이렇게 바닥에 깔고 시작하는 걸 좋아하는데 얘는 조금 높아요. 그래서 일반 세단 정도. 그쵸. 근데 그래도 뭐 국내 일반 차량보다는 좀 낮은 것 같고요. 스포츠 모델 중에서는 조금 높은 것 같다. 높은 것 같다. 착자감, 아까 착자감 약간 레이싱 했는데 괜찮나요? 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BMW 시트가 원래 엄청나게 편하다. 그러니까 볼보 시트가 되게 편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볼보를 장시간 타보진 못했는데 이제 볼보 시트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그 허리가 아프거나 아니면 뭐 불편하다는 느낌 못 봤어요. 그런 거 없다. 그리고 핸들 위치도 괜찮고 왼팔, 오른팔, 팔걸이 위치도 다 괜찮아요. 네. 일단은 뭐 저도 이제 벤츠를 제가 뭐 보유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벤츠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 브레이크랑 요 가운데가 조금 이렇게 틀어졌다고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맞아요. 가운데를 잡았는데 살짝 이쪽으로 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허리가 맞아요. 아프다고 하는데 얘는 사실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혹시 키하고 혹시 몸무게가 어느 정도시죠? 제가 182 정도고요. 몸무게는 한 70kg 초반. 혹시 이 차는 어떤 체형이니까인지가 일단 편하겠죠? 근데 네, 우리나라 분들이 워낙 큰 차를 좋아하셔서 그런데 유럽 분들이 사실 우리보다 덩치가 더 크시잖아요. 근데도 이제 패밀리 세단으로 잘 타시고 있고 실제로 제가 보기에 이 정도면은 이제 패밀리 세단으로 한 4명 가족까지는 무리가 없지 않나. 5명까지는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명까지는. 네, 이게 후륜이다 보니까 이제 가운데 그 센터 터널이 좀 높게 솟아 있어가지고 네네. 네, 그런 부분은 좀 이제 가운데 타긴 좀 불편하죠. 쩍벌. 그렇죠. 근데 이제 4명까지는 특별히 문제 없죠. 문제 없다. 자, 버튼부, 핸들 그립감. 네, 이거는 이제 그 M 스포츠 패키지가 당연히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는 모델이어가지고 M 스포츠 핸들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패드 시프트를 좀 많이 쓰는 편이어서 이번에 이걸 카본으로 좀 교체를 했고. 붙인다네. 교체를? 네, 이거는 이제 정품 카본 그 이번에 신형 M3랑 M4에 들어가는 그 카본. 네네네. 멋있어요. 네, 이걸로 교체를 했고 그리고 이제 스티어링 휠은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편하다. 네. 근데 좀 무거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아시는 분 통해서 CLA 45S 모델을 1시간 정도, 3시간 정도 탔거든요. 네. 어차피 걔도 제가 구매하려고 했던 모델이었고 네, 타보니까 걔는 핸들이 굉장히 가볍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BMW가 핸들이 좀 무거운 편이에요. 단차합니다. 근데 뭐 이런 그 림의 크기나 아니면 뭐 버튼 조작감, 버튼 위치 이런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여자분이 운전하기에 좀 무거워서. 네, 와이프가 운전하기 조금 무거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모드별로 바꾸면 더 무거워지죠. 스포츠로 네, 넣으면. 스포츠 플러스에 놓으면 좀 그 서스펜션이랑 핸들이랑 엑셀 이런 감이 좀 달라지거든요. 감이. 자,
버튼목 위치 편의성인데 네. 운전석 또 창문 쪽에는 버튼목 위치나 편의성 좀 어떠세요? 네, 벤츠는 뭐 그 의자 조정하는 게 옆에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얘는 이제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손에 닿는 곳에 여기 버튼이 있고요. 뭐 조작하는 거는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위치 그렇고. 네,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 은색으로 들어가니 이게 예. 그래도 옵션이거든요. 아, 그래요? 갈바닉 스위치라 그래서 원래는 이거 말고 이제 까맣게 그냥 플라스틱으로 들어가는데 아, 네. 얘는 이제 갈바닉 스위치라 그래갖고 5 시리즈에 들어가는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아, 네네. 약간 조금 그래도 고급스러운. 메탈 소재처럼 보이는 고급스러운 이야. 소재가 들어갔다. 차이를 정말 많이 알고 계시네요. 갈바니. 아, 네. 네. 자, 이거 전부 다 원터치죠? 뒤쪽 네, 거죠? 4개 다 원터치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핸들 쪽은 아까 뭐 매우 편한, 왼쪽은 크루즈, 오른쪽은 음량 버튼이고, 뒤에 뭐 깜빡이나 이런 것도 다 괜찮죠? 네. 불편한 거 없고. 벤츠는 여기 이제 2개 있을 거예요. 네네. 네, 벤츠는 이제 스티어링 그 기어봉이 여기 있거든요. 네.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어가지고 네. 여기 이제 기어봉 자리고, 이제 벤츠는 여기에 이게 깜빡이랑 그리고 이제 반자율주행 조정하는 버튼, 이게 스티어링 컬럼이 2개 있어요. 컬럼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간 별로 제가 선호하는 타입은 아니어서. 자, 한번 여기 산타페시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물리적 버튼이 너무 좋다. 네. 불편한 거 딱히 없나? 비상 깜빡이 위치는 좀 어떠신가요? 근데 원래 여기가 네. 가장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의 차량이 여기 있어가지고 네. 되게 편한 것 같아요. 매우 편하고. 네. 근데 뭐 네. 이상한 데 있는 차량들이 좀 많아서 뭐 여기 있는다거나. 그렇죠. 네, 맞아요. 차량이 있더라고요. 네, 이쪽에 있는 것도 있고. 자, 밑으로 한번 내려볼게요. 이쪽 기어부 쪽에 있는 조그 다이얼 쪽에 있는 버튼 위치나 편의성 다 괜찮나요? 근데 저는 예전에 이제 박스터를 몰다 보니까 박스터 같은 경우는 옵션을 넣으면 여기 이제 그 네. 주행 모드 다이얼이 여기 들어가거든요. 네네. 여기서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얘는 이제 제가 더듬더듬 찾아야 돼요. 더듬더듬. 아니 이렇게 보던가. 그쵸. 근데 이거는 좀 불편하죠. 불편해요. 근데 이거는 좀 개선을 해주면 좋잖아요. 그 핸들 옆으로 똑같이 네. 좀 들어가면은 매우 좋지 않을까. 그래서 벤츠 같은 경우는 버튼 이제 그 포르쉐 따라하느라고 여기에 그 그래요? 다이얼이 2개가 들어갔어요. 어. 그 스포츠 모델에는. 네. 예, 물론 그것도 옵션으로 들어가는 건데 네. 벤츠도 여기에 돌리는 식으로 그 모드 버튼이 들어가서 걔는 이제 편한데 얘는 이제 여기서 더듬더듬 해야 되고 더듬더듬. 어댑티브 모드 같은 경우도 원래는 없는 건데 얘가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옵션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모드가 들어가 있는 거. 원래 여기가 비어 있습니다. 원래는 M340인데. 네. 어댑티브 모드는 말 그대로 요 세 개를 이 ECU가 알아서 바꿔주는 모드여서 이제 이거는 그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있는 모델들만 들어가는 버튼이라고 하더라고요. M340 이거 다 들어가 있죠, 어댑티브. 빠진 아니 빠진 애도 있고 이게 옵션이에요. 그래요? 네, BMW 제가 그때 그 출고할 때 옵션 2개를 선택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그 퍼포먼스 옵션이라고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 옵션이라고 두 가지 옵션인데 그 2가지 옵션 중에 이제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요. 어댑티브 서스펜션. 네, 알겠습니다. 매우 BMW 사실 그렇죠. 가끔 가다가 또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아예 그냥 현대기아처럼 옵션으로 해서 무조건 하는 것도. 근데 그 올해는 모르겠어요. 제가 22년씩은 못 봐가지고. 알겠습니다. 빨리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네. 자, 수납 공간인데 막상 타보니까 수납 공간 좀 어떠세요? 근데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지금도 보시면 이쪽에 물통도 올라가 있고. 예, 물통. 그리고 뭐 웬만한 건 다 들어가고. 막상 타보니까 뭐 굳이 수납 공간에 있어서 뭐 근데 아쉬움은 없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뭐 트렁크도 이 정도면 크고 그리고 폴딩이 되니까. 이거 폴딩까지? 네. 뭐 키가 크신 분들은 안 되지만 그래도 조금 그 작으신 분들은 차박도 가능한 정도의 폴딩이 되거든요. 승차감 서스펜션인데요. 네. 어떠세요? 근데 이게 원래 기본적으로 M 서스펜션 그 보통은 그 M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면 M 서스펜션이 들어가고요. 얘는 이제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들어가서 그나마 조금 그 부드럽게 탈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 그 M 서스가 들어간 모델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딱딱하다고 들었어요. 이야, 얘는 그렇게 딱딱하진 않다. 근데 뭐 근데 이거는 이제 느끼는 사람 차이일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조금 딱딱한 또 그렇게 뭐 허리가 아프다던가 이제 그런 것도 아니어가지고 이게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이렇게 그 우리나라 차량 세팅이 조금 출렁거리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저는 좀 싫어가지고 저는 원래 독일차 그 서스펜션 세팅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렇더라. 가속력인데 아까 이제 말하고 말씀하셨고 이게 제로백이 그러면 한 4초대 나오네요. 4.6초로 알고 있어요. 4.6초. 공식은 4.6초. 근데 아마 이게 사륜구동이 들어갔으면 한 0.2초 정도 빠를 거예요, 제가 알기로. 사륜이 들어갔습니다. 네, 왜냐면 어차피 사륜이 들어가면 이제 그립감이 그 스타트할 때 좋거든요. 그래서 그 X4나 X3도 M40i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걔네들은 아마 4.4초인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 꿈속에서 이거 최고 속도 몇 가지 밟아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막 엄청 밟는 또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네네네네. 꿈속이에요? 네. 160, 160? 180. 근데 180? 사실 얘가 조금만 힘을 주면 뭐 160은 금방 돼서. 그러면 180까지 밟았을 때 차량 안정감은 좀 어떠셨어요? 뭐 특별히 그렇게 막 불안하다는 생각은 못했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그 지방에 이제 남해나 이런 데 갔다 올 때 보면은 고속도로에 차량도 없고 일직선인 데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계기판에는 260까지 있네요. 네. 공식은 제가 알기로는 250인가까지 아마 올라갈 거예요. 와, 그 다음에 리미트죠. 네. 근데
250까지 뭐 밟을 일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제동력은 어떠신지? 근데 제동력도 얘도 이제 뭐 엠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어서 물론 뭐 그 M에 들어가는 정도는 아닌데 근데 M 퍼포먼스 그 M 패키지에 들어가는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거든요. 제동력도 이 정도면은 제가 보기엔 준수하다. 준수. 그냥 준수. 네. 극차는 아니고 준수. 코너링은 코너링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BMW가 지향하는 바가 이제 핸들링이다 보니까 좋은 것 같다. 네, 이 정도면 좋은 것 같다. 쏠리가 그런 것도 없이. 네. 한 속도가 몇 정도 돌았을 때 좋은 것 같다는 걸 좀 느끼시면 안 돼요. 근데 우선 뭐 사실 이런 데서는 잘 못 느낄 것 같고요. 네. 이제 드라이브를 저는 이제 여기저기 가는 편인데 네. 뭐 서울 같은 경우는 가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북악스카이 같은 데 가면 이제 코너가 좀 많잖아요. 아, 네네. 네, 그런 데들 운전을 해보면 뭐 재미도 있지만 네, 그래서 코너링이 차가 잘 받쳐주는구나. 잘 맞춰주는 거 뭔가 이렇게 딱 했을 때 뭔가 정확하게 속도로는 잘 모르겠지만 코너를 잘 돌았을 때 네. 그렇다. 기어비인데요. 기어비. 뭐 기어는 사실 뭐 얘는 네. 뭐 아까 장점 중에 뭐 굳이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제 ZF8단이 들어가 있고요. 네. 이제 당연히 ZF 미션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좋은 미션이거든요. 네. 이 BMW가 굳이 미션 생산을 안 하는 이유가 ZF가 잘 만들어주니까 벤츠처럼 굳이 벤츠가 제가 알기로는 미션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구단 같은 경우는 그 저단에서 좀 울컥거림도 있고 벤츠가 미션을 이렇게 잘 만든다고 보긴 좀 힘든데 이제 BM은 뭐 ZF에서 받았으니까 네. ZF에서 제일 잘 만든 미션 중에 하나가 이제 8단 미션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신형 M 모델들도 그 듀얼 클러치를 다 버렸어요. 네. 토크 컨버터 방식의 일반적인 이런 ZF 8단이 들어가 있고요. 똑같이. 네. 그래서 당연히 뭐 미션은 뭐 기업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정말 얘가 똑똑합니다. 똑똑하다. 네. 실제로도 뭐 멍 때리는 것도 없고 그냥 뭐 기가 막히다 그냥. 네. 스포츠 나도 그냥 뭐 기가 막히고 그렇죠. 뭐 저단에서나 뭐 고단에서나 잘 잡아주는 것 같고. 좀 잡아주는 거 같고 특이사항이 없다. 네. 그 뭐 저건 저기 뭐지? 저기 네. 충격은 혹시 없네? 변속 충격? 변속 충격은 그냥 컴포트나 에코에서는 얘가 부드럽게 변속을 해주고요. 그 스포츠 플러스에 놓으면 얘가 임의적으로 변속 충격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 네. 그 옵션에 보시면 네네. 인디비주얼. 네. 인디비주얼에 들어가면 네. 여기 뭐 네. 변속기나 이런 것들을 바꿀 수가 있어요. 네. 스포츠 플러스로 바꾸면 얘가 이제 변속 충격을 만들어줘요. 임의적으로. 방금도 이렇게 탁 쳐주는 느낌. 좋았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모드별 변화인데 사실 뭐 모드별 변화는 거의 에코고 프로, 컴포트, 스포츠 있고 스포츠 플러스는 없죠. 있어요. 있어요? 네. 여기 버튼에는 왜 버튼은 없고요. 버튼에서 이제 스포츠 모드를 그냥 스포츠, 그다음에 스포츠 인디비주얼, 스포츠 그 플러스 이 세 개를 고를 수 있습니다. 네. 네, 스포츠 모드가 3개예요. 스포츠 뭐 3개네요. 매우 재밌네. 컴포트도 혹시 3개인가요? 아니요, 컴포트는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에코는 또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것도 3개가 있는 스탠다드, 인디비주얼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엔진은 배기음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가 순정도 좀 아까 주차장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냉간 배기음이 좀 큰 편이에요. 시동 걸 때. 너무 좋던데. 네, 근데 이제 약간 좀 민폐죠. 민폐. 저도 이제 주변에 사람 오는 거 확인하고 이제 항상 시동을 걸기 때문에. 네. 이거는 스위치 따로 없죠? 스위치 따로 있어요. 가변 스위치? 가변 스위치는 없고요. 그냥 무조건 소리 나면 냉각 소리. 보통은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 놓으면은 가변이 열리는 걸로, 밸브 열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컴포트 처음 시동 걸 때는 어차피 다 열리기 닫혀있는 때문에. 상태. 처음 걸릴 때. 처음에는 닫혀있는 상태고. 근데 얘가 이제 그 M 퍼포먼스 배기를 하면서 시동 건 소리가 좀 커졌어요. 그래서 이제 민폐. 네, 민폐하고 민폐다. 하지만 난 좋다. 근데 저는 좋죠.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제 채널에 2개를 올려놓은 비교해 놓은 게 있는데 정말요? 네, 이게 일반 그 배기 그냥 순정일 때보다 그 M 퍼포먼스 튜닝한 다음에 소리가 좀 훨씬 큽니다. 그래서 튜닝을 꼭 해라. 네, 이거는 사실 뭐 카페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BMW 카페에 가보시면 M340i 구매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하시는 튜닝 중에 하나라서 이게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요. 엄청 비싸지도 않고 300. 네. 300은 이제 다 합쳐서 300인 거고요. 네. 이 배기 튜닝만 하면 200 좀 안 들었어요. 200 좀 안 들었다. 네. 그리고 어차피 이게 정식으로 승인도 다 구병까지 거친 튜닝이고 그리고 걔네가 이제 이런 차량 구매하면 스타일업 쿠폰이라는 걸 주거든요. 근데 그 30% 할인도 해주고 그래서 네, 나름 싸게 구매했습니다. 스타일업 쿠폰을. 스타일업? 네. 스타일업? 네. 스타일업 역시 어떤 거예요? 이렇게 이런 관련 액세서리 구매할 때 전체 30%를 할인해줘요. 그래서 아까 왜 제가 말씀드렸던 이것도 다 그런데 포함이 되고요. 뭐 디퓨저나 스포일러 그리고 집에 있는데 이 밑에 있는 그런 그 고무 매트 이런 것도 다 구매할 수 있고 구매할 때 30% 할인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스피커인데요. 보니까 스피커가 하마카돈 들어가. 어때요? 또 음악 들었을 때? 근데 저는 뭐 제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민감한 게 아닌데 그렇다고 또 엄청 또 맞긴 아닌데 하마카돈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준수한 음식인 것 같아요.
준수하다. 80점. 뭐 한 75점. 75점. 아, 네. 실내 워낙, 네, 워낙 좋은 게 많아서 그리고 얘도 이제 좀 고급 모델로 가면 다른 스피커가 들어가거든요. 뭐가 들어가죠? 뱅앤올루스 들어가네. 아니, 뱅앤올루스는 아우디. 아, 네. 아, 네. 뭐지? 그 보스. 벤츠는 아, 네. 버메스터가 들어가고 아, 예. BMW는 그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상황카드. BMW는 아, 네. 그 BMW. 상황카드 안 되니까. 상황카드는 중간이에요. 중간이에요? 네. 아, 씨, 뭐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요. 이 디자인 달라요. 안쪽에 불 들어오고 이렇게 회오리 모양 같이 아, 들어가는 네. 게 있거든요. 아, 뭐지? 그게 아, 뭐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요. 넘어갈게요. 네, 오사공화 이런 데는 들어가는 거예요. 아, 기억이 안 나다. 나중에 이제 뭐 자막으로 넣어주시는 걸로. 아, 저 자막 안 없어요. 아 자막 안 해주세요. 편집 안 하려고. 뭐 편집하려고요. 자, 실내 사이즈인데요. 일단 저기 뒷자리 사이즈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아, 뒷자리는 맞다. 뭐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도면은 패밀리로. 뭐, 네, 패밀리로 쓰기 충분하고요. 충분하다. 뭐 성인 4명이 장시간 가도 그렇게 힘들 정도는 아니다. 지금 등받이 각도라든지 뭐 레그룸이라든지 그런 건 뭐 딱히. 네, 근데 등받이 각도는 조금 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오래 앉아 있기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리했죠. 등받이 각도. 혹시 다른 채널분에서 혹시 등받이 각도까지는 안 여쭤봤죠? 뭐 뒷좌석은 거의 안 물어보시죠. 저는 꼭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게 등받이 각도보다는 여기 그 엉덩이 끝에서 여기 허벅지까지 요 길이가 좀 중요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렇죠. 네. 어른들 여기가 뜨면은 아, 네. 불편하거든요. 아, 네, 근데 맞아요.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어플이 된다고 했고 트렁크 사이즈는 어떠세요? 근데 저는 뭐 특별하게 불편한 거 못 느꼈어요 아직까지. 불편한 못 느꼈다. 네. 그리고 차박도 차박 해보실 수 있나요? 근데 차박 안 해봤어요. 근데 저는 차박하려면 그래도 SUV 정도는 있었지 않나. 비상식이 아까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폴딩하고 뭐 하면요. 근데 아니요, 제가 한번 누워봤거든요. 네, 어떠셨어요? 차를 사고 누워봤는데 네. 그냥 괜찮더라고요. 이게 거의 완전 평면은 아닌데 이 의자 쪽이 조금 이렇게 베개처럼 올라오는 형태거든요. 베개까지? 네, 그래서 그 키가 그 트렁크 공간이랑 비슷하신 분들은 차박이 충분히 가능하지 키가 몇 cm 정도? 보면 170에서 175 사이 정도. 그 정도까지는 괜찮다. 자, 촬영 관련돼서 좀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와서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나는 이것 좀 후회된다. 차량 가격 대비 차 선택이나 색상이나 등급 옵션. 색상은 제가 고를 그 여지가 없었고요. 이게 블랙인데 네. 블랙은 좀 후회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나중에 뭐 블랙을 구매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조금만 더러워져도 가까이서 보면은 잘 보이고 그리고 스크래치가 조금만 나도 보이더라고요. 흰색일 때는 제가 잘 몰랐거든요. 예전에 과거에 있는 흰색 차를 운용했었는데 지금도 저 파란색, 쟤는 이제 파란색이거든요. 네, 일반 차인 것 같은데 파란색도 괜찮을 거예요. 원래 색깔은 어떤 걸로 해요? 근데 원래는 그 퍼스트 에디션 말고 얘가 그 20주년인가 30주년 에디션을 월마다 팔았어요. 네. 컬러만 계속 바꿔가지고. 근데 거기에 뭐그 도닝턴 그레이라는 색이 있었는데 그 색을 사고 싶었지만 못 샀어요. 그거 말고는 딱히 후회는 없네. 컬러 말고는 뭐